첫 번째 주제가 블록체인을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기존의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안전한 블록체인을 위한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 사례는 거의 그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계속 새로운 그 공격 유형 이거를 만들 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본 게 자료 만든 지가 좀 되긴 했는데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 거의 1000억 가까운 도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본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빗썸도 그 탈취당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 연차로 보면 되게 많은 이제 사이버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특히 그 대표적으로 그 많이 이제 하는 게 그 개인의 블록체인의 어떤 이제 개인 소비자라고 표현되는 그 개인들이 이제 그 공격에 당해서 그 실은 비밀키를 탈취당하는 경우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실은 또 크게 보도가 되는 거는 다 알다시피 거래소 쪽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워낙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커들이 그 ROI에 되게 강하죠. 그래서 투자한 만큼 이제 회수가 안 되면 굳이 어렵게 공격을 안 하는 게 이제 해커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리 쉽게 뚫리는데도 잘 안 뚫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뚫는 거죠. 그만큼은 이제 인컴이 생기니까요. 투자 대비 효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관련해서 공격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아는 피싱도 많이 사용하고 기존의 이제 그 일반적인 정보보안 쪽의 시스템의 공격 유형하고 매칭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취약점을 노리는 부분, 그다음에 도메인이나 자격증명을 도용하는 경우, 하물며 이제 블록체인도 내부자 공격 또는 블록체인 자체의 특성을 이용한 공격, 그다음에 멀레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그 전자지갑에 대한 그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핫이라고 표현되는 전자지갑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자지갑, 콜드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전자지갑이죠. 그래서 전자지갑도 개인이 소유하는 전자지갑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어떤 키나 아니면 거래 정보를 별도로 좀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크게 보면 큰 금고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물며 콜드 월릿도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해킹할 방법이 없지만 어찌됐든 어느 순간 온라인이 될 때 이제 해킹이 당하는 케이스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유형에 따라서 공격들이 꾸준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 RSA 컨퍼런스에서 그 블록체인 해킹이라고 하는 해킹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발표 자료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그 다음에 단말기, 그러니까 PC든 어떤 노드를 공격하는 거, 지갑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기존의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흡사하지만요.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블록체인에 좀 특화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한 공격들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그 메인넷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원래 출발할 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거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 계약에 대한 취약점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된 건데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솔리더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취약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키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그 취약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자체에 또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특화된 공격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의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 더블 스펜딩 어택, 이클립스 어택, 레이스 어택, 셀피시 마이닝 어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작동 원리를 잘 파악하고서 거기 어떤 그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대부분 공격하는 건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합의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POW입니다. 그러니까 Proof of Work라고 그래서 이제 채굴이라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그 채굴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암호학적인 수학적인 계산,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는 수학적인 계산을 계속 대입하면서 어떤 특정 값을 찾아내는 건데 그 컴퓨팅 파워가 51%가 되면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셀피시 마이닝 어택이라는 거는 어떤 이기적인 채굴자가 채굴을 해놓고 그거를 전파시키지 않고 있다가 뭐 하여튼 자기의 유리한 어떤 그런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거를 전파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하는 이제 형태의 공격들이 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OW를 버리고 이제 POS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더리움 기반이긴 하지만 뭐 요새 좀 뭐 말이 많고 새로 등장한 EO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PO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소유의 스테이크라고 해서 많이 소유하면 어떤 그 더 많은 이제 그 블록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이 부분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뭐 약간 그 익명성이 보장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용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제 여기는 그 내용은 없지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하고 이제 IBM이 했던 그 하이퍼레저가 6개인가 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프라이빗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POW도 아니고 POS도 아니고 폴트 토러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뭐 크래시 폴트 토러런스라는 용어도 그 알고리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실은 이제 그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TPS를 높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이제 프라이빗 쪽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프라이빗 쪽 블록체인들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안적인 요소들을 미리 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BM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레처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드라고 해서 어떤 그 실제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멤버 관리를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CA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증서 기반으로 또 그 멤버십들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 그 블록체인 그 공격 중에서 조금 아직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향후에 조금은 큰 이슈가 될 부분이 오라클 시큐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게 블록체인의 실제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바깥의 세계하고를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를 보통 오라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원체인이라고 하면 외부 그 블록체인 밖에 있는 것을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라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날씨가 아니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이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 놓으면 실은 그 온도라는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 밖에서 온도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가, 온도 센서가 예를 들어 30도가 넘어가면 그거를 블록체인 쪽에 알려줘야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브릿지 상에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보안 위협 요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형별 공격 빈도하고 실제로 그동안 이제 일어났던 그 해킹 사례들을 실제 이제 피해액 이게 크면 이제 피해액이 좀 큰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마운틴 복스라고 하는 데가 거래소인데 약 7억 불의 이제 그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이제 공격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특히 거래소에서 이 소스 코드, 그러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일한 이제 그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 특히 실제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안적인 요소로 얘기되는 거는 프라이버시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이쪽 금융권이나 엔터프라이즈급의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는 보안의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게 더 고려할 점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플랫폼 자체도 시큐리티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 시부터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로 얘기되는 레벨이고요. 여기 보시면 거버넌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오가나이제이션, 프로그래밍, 어카운트, 트랜잭션별로 각각의 이 레이어별로 블록체인의 어떤 보안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플랫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보안 위협은
어찌 보면 이제 퍼블릭 쪽에 대한 보안 위협에 주로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유럽 쪽에 그 파이낸스 쪽 관련해서 블록체인이 파이낸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보안이 위협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거를 정리한 거고요. 실제 또 근본에서 이거를 또 별도로 또 따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그다음에 그냥 금융권의 블록체인 보안 위협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키 관리 부분도 키 도난 및 분실, 그다음에 취약한 키 생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거래 검증 및 합의에서는 뭐 합의 가로채기 하는 방법, 그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권한 관리,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침해, 권한 오남용,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자체의 보안,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을 특히 금융권의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는 이러한 위협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각 대응 방안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안 대응 방안에는 그 전자지갑하고 암호키 보호되고 키 관리를 해야 되고 인증서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 정보 암호화해야 되고 실제 이제 각 사용자들이 멤버들이 접근할 때 사용자 인증, 생체 인증까지 다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실제 금융권의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는 좀 더 복잡한 보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결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안전한 블록체인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고려할 점은 기본적으로 여기 영어로 표현이 됐지만 전통적인 해킹 무기하고 방식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공격하여서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IT 기술 중에 하나고 그게 블록체인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암호학적으로 또는 온장 자체가 보호된다, 무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그거를 구성하는 노드들, 그다음에 각각의 그 피어를 구성하는 노드들도 그게 개인의 P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머신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것도 IT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킹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 블록체인 전체를 해킹할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형태대로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이 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 또 블록체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키, 인증서, 암호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어떤 저장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링 폴리시가 좀 더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도 실은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보다 안전한 이제 암호 및 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에 특화된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대응 기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저희 사례로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약간 보안적인 관점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블록체인 데이터의 기밀성 보장, 그다음에 블록체인 내에서의 키 관리,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위한 인증 관련해서 이제 이런 형태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이 중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 관리가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블록체인 자체의 키뿐만 아니고 거래소의 경우에도 뭐 굉장히 그 키나 아니면 인증서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 방식하고 좀 다르게 아주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필요해서요. 키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